순조로운 심리생활 토닥토닥 마음 돌보기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답하다면서 화는 화대로 내고 도울 건 시시콜콜 모든 걸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 손에 이미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덕에 무탈한 청소년기를 지나 좋은 대학에 들어왔지만 치열한 경쟁 속 시키는 것만 잘하면 성공하는 루트에 익숙해진 저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싫고 실패감을 주는 도전도 싫고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 찾는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과에서 부족함 없이 이루고 싶던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만 계속되고 그냥 졸업이나 빨리 하고 돈이나 바짝 벌자라며 무기력하게 재미없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만 맞추면 칭찬받던 삶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인 삶에 던져지니 어떤 게 맞고 틀린 건지,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하는 건지 우울합니다. 그나마 연애를 통해 열심히 살아갈 원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연애할 때도 관계 회복에 노력이 필요한 순간 가끔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회피성 인간입니다.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해결의 의지를 잃고 혼자 폐인같이 지내다 어느 순간 걱정 끼쳐 미안하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나약한 제가 스스로를 뒤늦게나마 냉정하게 성찰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제 자신을 채찍질해야 제가 강인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사연 주신 순심씨 참 혼자 고민 많이 해오셨나 본데 이 어려운 사연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읽으면서 마음이 좀 이제 걸리는 대목이 나를 교정해야 된다. 또 나를 채찍질해서 강인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이제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고 더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정이라는 말은 교도소 재소자한테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자신을 채찍질해서 교정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안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이나 사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더 그 막 걸레 짜듯이 짜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 에너지마저도 짜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무줄도 이렇게 계속 당기면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지만 계속 당기면 터져버리잖아요. 순심씨도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느껴져요. 이제 지금까지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노력해 왔음에도 뭔가 더 노력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 고갈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뭐 힘든 상황이 되면 피해버리고 싶고 그런 느낌은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심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자책만 하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지도 않네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뭐 화는 화대로 내고 또 뭐라더라 도울 건 뭐 시시콜콜 뭐 모든 걸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그 좀 중성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은근히 그 부정적인 느낌이 좀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는 거죠. 티 안 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엄마란 좀 그런 존재죠. 실컷 헌신하고 노력해서 키웠더니
나중에는 이제 온갖 비난과 원망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엄마예요. 저도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했고 또 제 딸도 저에게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엄마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그 강하고 격한 감정을 지가 감당이 안 되면 막 쏟아내죠. 아무나에게 막 쏟아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는 이제 커다란 그릇이 되어서 담아주고 이제 그래도 이제 씩씩하게 견뎌주고 또 보복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걸 이제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아이에게 돌려주어서 이제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공감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공격성을 마음껏 사용해 보게 돼요. 그리고는 엄마가 보여준 방법대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워나가죠. 순심 씨는 아마도 엄마에게 공격성을 사용해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 같고요. 사실은 엄마가 공격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린 순심이로서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존 전략이었을 거예요. 엄마의 인정과 칭찬에 맞춰서 살게 되면 일단은 안전하고 생존이 보장되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자기 생각과 욕구를 주장하고 반항심을 표현하게 되면 엄마로부터의 그 안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준에만 맞추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삶에서 갑자기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날이 오게 되죠. 성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엄마가 이제 어떤 거는 그래 그렇게 해 혹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스 노를 판단해주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만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판단이 맞는 걸까? 틀린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죠. 이제는 아무도 평가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건건 잘했고 잘못했고를 평가해 주던 엄마를 떠올리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칭찬해 주면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칭찬이 안 오면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칭찬이 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럴 때 이제 불안이 확 올라오게 돼요. 게다가 이제 순심 씨는 자기의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엄마가 요구한 것이 바로 행복한 딸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행복한 표현만 했겠죠.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지도 못했고 어쩌면 느끼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이제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긍정 편향도 살기 위한 자기 보호 전략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참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표현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 아마 지금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도 당연히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파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은 100% 행복도 없고 100% 불행도 없어요. 좋음과 나쁨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순심 씨의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느끼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고통을 느끼다가 또 그 속에 잠시 기쁨이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속상함도 있고, 그러다가 또 안도감도 있고, 뭐 등등이죠.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고, 그것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긴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순심 씨에게 드리는 저의 꿀팁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조금은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혹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수용하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혹시 잘한 것이 있으면 아이고 어릴 때 열심히 한 덕분이네, 좋은 점도 있네 라고 받아들이고, 뭐 현재 잘 못하는 모습도 나인 거죠. 또 잘하는 모습도 나인 거예요. 그것은 굿도 아니고 배드도 아닌 그냥 나예요. 잘하는 나만 칭찬하던 과거 부모님과는 달리 순심 씨 본인은 그냥 나를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새로운 부모가 되어보세요. 두 번째, 당신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엄마의 기준에 수동적으로 따라만 하던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어릴 때 엄마의 칭찬은 생존이 달린 문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된 나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선택도 순심씨 당신이 하는 거고, 평가도 순심씨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준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순심 씨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야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나쁜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불안이 동반될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관계를 깨지는 않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또 그 감정에 담긴 생각과 욕구를 비난 없이 평가 없이 그냥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연습 삼아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순심 씨의 태도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자책, 나는 게으름뱅이인가 봐요. 뭐 더 교정이 필요해요. 이런 자책보다는 수용하고 또 자기를 돌보고 표현하는 새로운 순심 씨가 한번 되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후속담도 보내주세요. 안녕.